예, 그러면 종목 KC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반도체 섹터를 주제로 해서 각자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게 KC를 찾은 이유고요. 두 번째로 제가 KC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저희가 이미 이 스터디를 하기로, 반도체 섹터에서 스터디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이미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최대한 좀 저평가돼 있다거나 좀 덜 올라와 있는, 앞으로 올라갈 좀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해서 KC라는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였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소구장 이 정책의 수혜주로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함께 그런 장비 관련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한 이유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KC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약 40%가 고석태 대표와 그 특수 관계인 그 지분에 있고, 자사주 8%, 그리고 국민연금과 KB 자산운용 12%에서 실제로 시장에 늘고 있는 비율은 40% 정도로 그렇게 유동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중에 좀 저희가 주목할 점은 최근은 아니지만 올해 초에 19년 초에 그 고석태 회장이 자기 자녀인 고상걸 공유연한테 지분을 증여했거든요. 오이복은 고석태 회장의 그런 배우자고요. 실제로 이때 주가가 가장 저점을 기록했고, 이때 이후로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C가 실제로 KC와 KC텍을 인적 분할한 이유도 KC의 어떤 지주회사화라는 목적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증여를 시작하면서 점차 좀 지주회사로서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분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먼저 간단하게 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KC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에 공사를 하는 자회사도 있고, 실제로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은 앞으로 쭉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도표입니다. 실제로 LCD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양될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제 올레드 쪽을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현재보다 훨씬 산업 자체가 커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고요. 말할 필요 없이 반도체 역시나 그동안 D램 낸드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도 3D 낸드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와 워낙 다들 아시듯이 비트그로스는 늘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5G 시대가 오면서 더더욱 성장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대해서 다들 성장할 거라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KC라는 회사가 조금 다들 낯설 수도 있는데, 우선 K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주 회사로서 지금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먼저 KC 자체적으로는 유틸리티 사업과 그런 자회사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는 먼저 가스 케미칼 공급 장치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 케미칼 공급 장치는 반도체 사업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원료 가스나 이런 뭔가 재료가 되는, 원료가 되는 그것들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장치로서 당연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 업황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이 KC의 가스 공급 장치에서의 이런 라이벌은 원익홀딩스, 한양기공 등이 있고, 현재는 지금 국내 중심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사업 진행 현황은 제가 주담과 통화를 해보고 이건 추후 AS 느낌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다음 내용이 더 주일 것 같은데, 종속회사로 KCENC, KCTNS, KC이노베이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종속 회사이기 때문에 KC 재무제표 보실 때 매출에 다 같이 잡히고 있고, 실제로 KC 매출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 매출 부문, 이게 KC ENC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 ENC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설비 공사,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은 초미세한 먼지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식의 그 베큐um룸을 만드는데 그거를 건설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 KC의 매출도 증가하고 수주가 계속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상세 내용은 뭐 천천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KC 이노베이션 역시 반도체 장비인 가스 스크러버와 퓨리파이어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뭐 그렇게 딱히 전체 매출 부분에서 눈에 띌 만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KC 자체적으로는 지금 공사 매출, KC ENC를 통해서 가장 큰 매출을 뽑고 있고,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 베큐um룸을 반드시 같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카펙스 사이클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2-3번이 사실 정말 KC가 저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요인인데요. 먼저 관계 회사로 KC텍이 있습니다. 우선 KC텍은 왜 관계 회사고 TCK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냐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회사를 분류할 때 이 지분율에 따라서 이 회사가 연결 기업이냐, 뭐 지분법 관련된 회사냐, 금융자산이냐로 나누는데, 보통 지분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20% 지분율이 20% 넘는 KC텍은 관계회사로 잡혀서 실제로 KC텍에서 나오는 매출은 이 KC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을 곱해서 그 비율만큼을 곱해서 KC의 매출에 잡히고 있고요. TCK는 20% 미만의 지분, 19점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회사가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분류돼 가지고 사실상 TCK의 매출은 이 KC라는 회사의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C텍은 CMP라고 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데요. 이 장비는 뭐 상세한 내용은 표면을 이렇게 평탄화하는 공정으로서 국내 유일한 독보적인 업체입니다. 실제로 16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10%인데 현재는 그보다 높아지긴 했다고 하는 내용을 찾긴 찾았는데, 이건 제가 추가로 주당과 통화해서 현재 세계에서 이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밑에는 뭐 반도체 공정 트렌드에서 이 CMP라고 하는 장비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그렇고 이 단가도 증가하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CMP라는 장비가 기술 특허 부분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공동 개발한 장비로서 삼성전자향 요즘 매출이 계속 수주가 계속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는 뭐 세정 장비와 강강액 도포, 그러니까 코팅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작년에 LG 디스플레이랑 중국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수주가 나왔고, 이 기술 또한 보면은 기술 개발을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은 계속 향후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로 이 코스터와 이 세정 장비를 하는 이쪽 업계 1위 업체가 세메스라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삼성 디스플레이 향 한 90% 정도 매출이 일로 나오는 업체인데, 이 세메스가 그 자기들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서 이쪽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은 정리할 걸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업계 라이벌이 뭐 사업을 정리하면은 KC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소재 사업으로서 이런 슬러리라는 걸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슬러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CMP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소재인데, 이것도 16년 기준으로는 15% 정도 점유율이 있었는데, 현재 점유율은 이것도 제가 추가로 같이 확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 제가 CMP 장비를 KC텍이 국내 거의 독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CMP 장비와 함께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장비와 소재를 함께 제공하는 KC텍이 더 유리하지 않나, 앞으로도 뭐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다른 금융 자산을 불리는 TCK입니다. TCK는 다들 최근에 뭐 신과 함께도 나오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SiC 링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 소재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후에 KNJ 발표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일단 제가 좀 작성을 했는데 관련 내용은 제가 나중에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KC를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재무 상태가 너무 좋다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17년에는 반도체 사업 전반적으로 모두가 그렇듯이 KC도 매출액이 훅 줄었었고 그만큼 뭐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안 좋았었지만은 그 이후로 특히 올해를 봤을 때 많이 회복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봅니다. 특히나 뭐 내년 초에도 중국 쪽에 계속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주목할 점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30%,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빚을 내서 장사를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 건전성에서 큰 점수를 주고 재무 건전성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찍힌다는 거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만약 투자 활동은 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돈만 현금만 쌓아두는 회사가 아니라 이 투자가 재무적 투자도 되고 뭐 설비적 투자도 되지만 어쨌든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현재 PER, PBR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동종업계에서 PER, PBR은 낮기로 손에 꼽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저평가라고 하는 자산 부분인데요. 우선 최근에 3분기 말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지금 1,200억 원 있고 예치금 300억까지 하면은 현금성 자산만 지금 거의 1,500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서 뭐 지분법, K시텍이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 자산, TCK 이쪽 주식에 대한 평가액만 해도 지금 2,100억 정도가 됩니다. 즉 현금성 자산 플러스 주식 자산만 해도 이미 3,800억 원이고 이 주식에 대해서 보통 20%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다 손 쳐도 3,200억 정도로 시총인 현재 2,500억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 기업의 뭐 PER 또는 뭐 ROE 등을 볼 때 저희가 뭐 매출 뭐 이런 영업이 이런 수치들을 보고 구하는데 특히 ROE를 구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KC텍의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KC텍의 매출은 지분법 손익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 여기서 저희가 당기 순이익을 구할 때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TCK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분 20%가 안 돼서 금융 자산으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당기 순이익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밑에 기타 포괄 손익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KC라는 회사의 이 당기 순이익에는 TCK가 버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KC ROE를 평가할 때 이 TCK가 버는 돈만큼을 더 플러스 알파 해줘야지 그게 정말 KC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면에서 좀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저평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조금 미흡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뭐 아까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향후 질문 들어오는 부분은 주담 통화 후에 더 추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